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은 에브리데이 한딩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로그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로그의 역사, 발생 배경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로그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캘로그? 좋은 것만 드려요. 로그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시대의 수학이 점차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인도의 수학과 합쳐지게 되었고 유럽을 배경으로 점차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수학은요, 굉장히 철학적인 측면이 강했고요, 실용적인 측면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용적인 측면이 필요하게 된 시기가 있었는데요, 15세기에서 16세기 경에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항해술이 발달하게 되고 망원경을 발명하기 시작하면서 천문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수학의 실용적인 측면이 강화되기 시작되었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요, 이런 항해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거리를 그 당시에 어떻게 측정을 했을까요? 네이버 지도를 봤을까요? 구글 맵을 켰을 리는 없잖아요. 자,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하늘을 보고 별을 보면서 이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 비율을 통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문제는요, 천문학자들이 이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하는데 굉장히 숫자가 컸다라는 얘기예요. 3억 7천, 2억 5천만, 그리고 6억 2천만, 이 정도의 엄청난 큰 숫자들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천문학자들이 순수하게 천문학만 연구를 하고 싶은데 하루 종일 극심하게 이 숫자를 계산하는데 시달렸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자, 그런데 영웅같이 나타난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스코틀랜드의 수학자 존 네이피어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떠한 책을 갑자기 내놓았냐면 경이적인 로그 법칙의 기술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제가 책 표지까지 가져왔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 쓰이던 책 표지인데요. 자, 이 책에는요, 기적적인 계산법이 들어 있었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을요, 덧셈과 뺄셈으로 바꿔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었죠. 그것을 바로 로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책에는요, 로그의 정의가 적혀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지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로그의 정의를 지수로부터 도출을 해내는데 그 당시에는 지수가 발견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더 위대한 발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당시에는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선분 AB, 선분 CD가 있는데 P와 Q가 A랑 C를 동시에 출발을 합니다. Q는 속도가 계속 일정하게 나아가고 P는 점차 속도가 줄어들어요. 남은 거리에 비례해서 속도가 줄어듭니다. 이 점을 X, 이 점을 Y라고 놓으면요, XB와 CY의 길이의 B를 이용해서 로그를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과는 로그의 정의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로그의 발명으로 어떻게 큰 수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었느냐? 물론 그 당시에는 미시라는 개념이 발견되긴 전이었기 때문에 로그 2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한테 쉽게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날의 계산 방법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자, 요것을요 30으로 바꾸고 이 큰 숫자를 26으로 바꾼다 이거예요. 그래서 30에서 26을 빼버리면 4가 나오잖아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2의 30승이고요. 2의 26승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빼서 4가 나왔으니까 다시 돌려버리면 2의 4승, 16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놀라운 계산법을 가지고 큰 숫자를 계산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자, 그 덕분에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천문학자, 수학자, 회계사, 그리고 항해사, 그리고 과학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프랑스의 수학자 라플라스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그의 발명으로 천문학자의 수명을 배로 늘렸다. 그 정도로요, 그 당시에 로그의 발명은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놀라웠고 지금까지도 놀라운 발견으로 손꼽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 네이피어의 로그의 발명에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레샴의 기하학 교수이자 옥스포드의 교수였던 브리그스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1614년에 존 네이피어가 로그를 발명을 하는데 1615년에 브리그스가 존 네이피어를 찾아가게 됩니다. 존 네이피어에게 로그를 같이 연구하자고 제안을 하죠.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외국이었으니까 영어로 얘기를 했겠죠. How about making 십진법을 이용한 로그를 만들어 봅시다. Good.
로그 1은 0으로 하고 로그 10은 1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굿! 이렇게 해서 존 네이피어와 브리그스가 합작으로 상용 로그라는 걸 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존 네이피어가 그로부터 2년 뒤 1617년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리그스 교수가 온전히 혼자 상용 로그를 발명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존 네이피어가 사망하던 해에 1부터 1000까지의 상용 로그 값을 실은 책을 출판을 합니다. 이게 멈추지 않고요. 그로부터 7년 뒤에 1부터 2만까지 9만부터 10만까지의 로그 값을 실어 놓은 로그 산술이라는 책을 출판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상용 로그표가 됩니다. 자, 그 당시에 로그를 계산하던 방법이나 오늘날의 로그를 계산하던 방법이나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요. 이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상용 로그표를 지금 그대로 사용해도 전혀 오차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책에는요, 지금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지표와 가수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했다고 하죠.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는요, 큰 숫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발명이 되었는데요. 오늘날에는 계산기와 컴퓨터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로그의 본질적인 의미는 많이 퇴색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로그가 필요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예시를 제가 한 2가지 정도 들어드리자면 지진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로그를 사용을 합니다. 미국의 리히터라는 사람이 지진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발명을 했는데요. 자, 리히터 규모가 1이 올라가게 되면요, 지진의 진폭의 크기가 10배 상승을 하고요. 지진의 에너지는 32배까지 상승을 합니다. 뉴스에서 리히터 규모가 7짜리인 지진이 발생했다, 8짜리인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7과 8, 숫자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지진의 에너지가 32배나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진 7짜리가 이 정도의 흔들림이었다면 지진 8짜리는 식은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에너지, 이게 바로 리히터 규모입니다. 소리의 세기를 측정할 때도 로그 스케일을 사용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표준음 완전히 이렇게 조용한 ASMR 이런 상태를 우리가 0dB이라고 하는데요. 조용한 방은 30dB, 대화는 60dB, 전기톱은 100dB, 기차 경적은 120dB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조용한 방은요, 표준음의 100배 정도 시끄러운 거고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은 표준음의 100만 배 정도가 시끄러운 겁니다. 이 전기톱의 소리는요, 표준음의 100억 배 정도가 시끄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기차 경적은요, 1조 배 정도의 시끄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데시벨을 측정을 하는데 이게 바로 데시벨, 표준음의 크기, 그리고 소리의 크기에 관련된 식입니다. 자, 이렇게 실생활에서 로그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방금 얘기한 소리의 크기, 데시벨, 지진의 크기, 리히터 규모, 산성도라든지 별의 밝기 등급을 표현할 때도 로그 스케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어떻게 하죠? 안녕.